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지금 정시 9시 30분 경입니다. 오늘 NKTV 2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예약을 한 것처럼 오늘 주제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북한에 난파된 어선들이 엄청 많이 대한민국 이 해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조를 받고 했는데, 이게 온 사람들은 뭐 수십 명인데 한 명도 남지를 않고 묻지마 북한으로 이렇게 북송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현상을 강제 북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직 정말 강제 북송이 되었느냐에 대한 이 자세한 그 팩트가 아직은 저희가 부족해서 일단은 물음표를 쭉 퀘어션 마크를 붙이겠습니다. 묻지마 북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강제 북송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북한에서 살 길을 찾아서, 북한에서 정령 살 수 없어서 중국으로 온 우리 탈북자들을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체포해가지고 김정일의 총포 앞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형제이고 한 동포인, 그리고 북한과 평화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돼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경을 넘어서 날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갓난 신고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 해변에 도착한 이 북한의 어민들을 갖다가 그렇게 묻지마 식으로 김정은의 아가리에 들여보낼 수 있느냐. 정말 이 참을 수 없고 끌어 번지는 이런 울분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주제의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깜을 가지고 하는 이런 애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온 자료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 과거에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는 엄청난 북한 어민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순 의사를 밝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따뜻하고 동포애적인 그 조처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거듭났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뭐 2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북한에 보내질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북한 어민들이 묻지마 식으로 강제 북송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거 관심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유화 그리고 애통위를 총가동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기관들의 조사 내용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용서 못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며 종북 좌파 여적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그 썸네일 파일로 있습니다만은 제목은 문정권이 묻지마 하고 북송시킨 북한 어부들의 분노와 저주,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지난 15일입니다. 삼척에 북한의 배가 한 척이 난파돼서 떠내려왔습니다. 삼척항까지. 무려 그 NLL에서부터 151km 지역인데요. 자, 이까지 지금 떠내려올도록 그 우리 해군은 이거 전혀 포착도 못하고요. 아마 국방부에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작은 목소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작은 배 정도. 자, 이 배인데 이런 배를 잡지 못한다고 북한에다 알려주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은 이번 우리 그 해군의 우리 국방부의 이 발표를 듣고 얼씨구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아, 요런 배에다 간첩을 실어서 보내면 우리 남한의 해군이 또 해경이 이걸 잡지 못하네. 굉장히 쾌재를 올렸을 겁니다. 배가 그리 작지도 않은데 이거 뭐 손바닥만한 배도 아니고 굉장히 6명이 탄 그런 배죠. 지금 이 6명이 승선해가지고 지금 삼척항에 아마 정박하고 있고 여기에 탔던 6명은 이틀 전입니다. 지금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과거 우파 정권 시기라고 하면 적어도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솔직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그 의사를 듣기 위해서 시간도 주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대한민국의 발전상도 보여주면서 건강도 좀 회복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여시고 뭐 지금 뭐 죽기 직전에 그런 뼈망상한 사람들이니까 좀 영양 보충을 해서 건강도 좀 이렇게 좀 추겨세우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막 지켜보십시오. 이분들이 막 북한으로 북송되는 그 시간이 불과 며칠밖에 안 될 겁니다. 역대적으로 이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북한 어민들이 그런 식으로 속속 아야 뭐 그 직결 처리돼 가지고 북한으로 다 북송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과거 사건은 너무도 따져볼 것이 많지만은 일단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저희 탈북자 단체들도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자유의 세상을 맛보고 또 그 통일을 앞당기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선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배만 좀 한번 좀 놓고 봅시다. 이 배가 제가 좀 크게 키울게요. 제가 배를 키우고 저는 좀 작아지겠습니다. 저는 좀 작아지겠습니다. 자, 이 배를 좀 보십시오. 아, 이게 생색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저번에 들어온 이 배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배가 아마 개인도 안 가지고 있고 이 배는 아마 50년, 60년 전에 그런 배가 아닙니까? 조금 더 제가 키워볼게요. 예. 이 안에 들여다보면 이건 뭐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작은 호숫가에서 놀이닥거리는 이런 그 유락용 배도 아마 이렇지 않겠습니다. 이런 꼴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엄청난 뭔가 날바다, 그리고 기후가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동해에 이게 떠가지고, 고기 잡았다. 이거 보면 낙지 몇 마리 걸어놨습니다. 낙지 몇 마리 걸어놓고, 사람들은 물론 내렸습니다만은 이런 배를 가지고 이게 고기를 잡는다. 북한 주민들의 목숨은 목숨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말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중심의 그런 사회주의, 그리고 가장 사람을 기준이 여긴다. 그 구호는 우리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은데 둘 다 사람 기준이 안 여기면서 둘 다 자기들이 권력만 가장 기준이 여기면서도 말로는 말이죠.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 어떻게 똑같은 듀엣곡절을 부르는지요. 그런 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입 밖으로 그 말 자체를 번지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고 직접적으로 그 몸을 내밀어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사람이 먼저인 그 사람들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선정을 베푸는데, 이건 딴 데 목적이 있는 작자들이 이렇게
아주 포퓰리즘,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이따위 소리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기 6명이 기적적으로 요 조그만 배에 6명이 타고 어디 앉을 데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앉을 데도 없어요. 6명이 타고 동해의 검푸른 바다를 헤치면서 고기자의 바다가 표류돼서 NLL 우리 남쪽 해역이 151km까지 남하했다가 우리 해군도 발견하지 못한 걸 인근에 어민들이 발견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배가 저런 게 있네. 동해상에서는 낫도 보도 못한 그런 이게 어디에 좀 구석기 시대 배인지 그런 배 하나 있다고 아마 신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게 북한 배인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 이거 봐야 되겠고, 그럼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북한에서 남파대에서 온 북한 어민들 정말로 북한이 무조건 보내줬느냐, 그 팩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 20 며칠인가요? 예, 취임식하고 그 다음 달, 막 2주도 안 걸렸는데, 울릉도에로 북한이 또 이런 어떤 나무 쪽배가 하나, 쪽배라 그러죠. 이게 뭐 기관선은 그 모터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배입니까, 이게? 이게 6월 5일 날에 울릉도에 표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역시 우리 어민들이 발견해가지고 신고해서 가봤더니 이런 배가 있는데, 여기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려 6명이요, 이 배에. 그러니까 죽자고 나온 거 아니면 정말 내가 죽어도 좋다, 내 이 배 타고다 죽는다는 건 뻔한 건데, 그런 목적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타고 여기 뭐 고기를 잡기 위한 그런 어구나,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인 어업을 하는 배라고는 정말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선 상상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배 타고 6명이 왔어요. 왔단 말이죠. 왔는데 이 북한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 6명이 왔는데 결국은 이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배와 함께. 그때 발표 내용이 무엇입니까? 6명 모두가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자기는 돌아가겠다. 그런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 없이 6명을 다 보낸다. 배와 함께 돌려보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참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거는 아니니까요. 6명이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건 위험한 모험을 하고 이 배를 타고 왔는데, 이런 배를 북한이 6명 태우고 물고기 잡이하러 바다에 내보낼 수도 없고요. 첫째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바다에 나가는 거 망탕 아무 때나 누구든지 안전도 고려 없이 막 내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안전 상태도 검열하는 느슨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다 있습니다. 물론 안전 검사하는 이 관료들이 결국은 돈을 받아 먹거나 기타 뇌물을 먹고, 그래 오늘 하룻밤 나가 꼭 들어와야 돼, 그래서 뭐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게 북한에서 이런 배가 6명 태우고 물고기 잡이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둘째로 그때 아마 나온 말로는 물고기를 별로 잡은 흔적도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사에 대해서 녹취 한마디도 없고 관련 증빙도 우리들한테 보여준 것도 없이 그냥 정부의 일방적인
예. 그들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건데, 원래 역대적으로 이 좌파 정권은 북한에서 내려온 어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남한에 잔류하는 걸 대단히 꺼려 했고요. 그들을 돌려보냄으로써 북한 정권의 그 빌미랄까요? 그렇게 도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언질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대체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그 사건은 뭐 많습니다. 모두 한 19회인가 20회인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북한에서 또 밀려 내려오거나 기순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배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작년 2018년 6월 11일에 속초에서 표류된 북한 어선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좀 크게 제가 켜볼게요. 예. 배는 그리 작지는 않은데, 이게 뭐 이순신 그 거북선 시절의 그런 배 같기도 하고요. 좀 새까맣니다만 잘 알아볼 수가 없네요. 뭐 낙지잡이 배가 그렇답니다. 다 이 목조 어선이거든요. 그때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여기에는 말이죠. 표류된 지 며칠 뭐 됐다고 하는데 3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이 바로 우리가 그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문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파문점을 통해서 바로 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구의 시신과 함께 북송됐죠. 이때 참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사실은 그 속초에서 잡혔는데요. 이 배가 이게 잡히고 나서 이 어떤 배고 몇몇 항고 이런 것들이 한참 후에야 이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무슨 딴 생각이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 사건을 또 좀 보고 좀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지난 6일 전입니다. 6일 전에 속초에서 또 표류당한 이 북한 어선인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은 우리 배의 예인당에서 지금 구조되고 있는 북한 선박입니다. 이건 그래도 뭐 범선이 돼가지고 뭐 그런 데를 봐줄 만한데, 아마 기간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지금 이렇게 됐느냐, 이 속초, 그러니까 대화태 어장까지 갔다가 돌아오던 도중에 표류됐다, 아마 이런 건데요. 이게 지금 그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그 2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네요. 2명이 사망했다라네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영역으로 이 선원들을 데려오지 않고 바로 NLL 상에서 북한 그 경비정에다 바로 넘겨줬습니다. 뭐 들어오면 또 이제 언론들이 또 들끓고 관심 가지고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아마 볼까봐 그랬나 보죠. 참 저는 너무도 궁금하게 짝이 없고요. 정말 갈수록 우문이 끝없이 솟아납니다. 도대체 우리 이 정권이 왜서 뭐 본인들은 정당하게 처리했고 또 국제법적 그런 기준을 준수해서 본인들이 의사의
반해가지고 따라서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절대로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왜 믿을 수 없느냐? 산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2005년도였습니다. 그 동해항까지 표류대에 내려온 북한 어선인데 사람만 보면요 모두 6명씩이나 승선했고요. 이 배는 저희 고향인 한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군부대 수산배라고 합니다. 배가 아주 자그마한 배였어요. 이 배 사진은 제가 좀 찾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타고 온 배가 이게 6명이 탄데 이것도 역시 나무 목선을 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게 기사 그때 나온 거 보니까, 자기 고기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바지락 조개를 키우는 양식장으로 배를 타고 이 6명이 이동하는 도중에 큰 파도를 만나서 표류돼 가지고 남쪽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저희 고향 사람들이니까 뭐 알만한 사람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봤는데 제가 알만한 사람 없습니다. 참 그 형색도 남나이 그지였고요. 이게 보니까 딱 그냥 우리 고향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그때 많이 입던 이게 군대 이게 바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겨울이 되니까 이게 동화 신었죠. 군대 동화 신고. 그래도 이 여자분들은 그래도 상색이 그렇게 남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자 두 명 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다에 나가는 고깃배 어선에다가는 북한이 절대로 여성들을 탑승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거의나 100% 이렇게 정말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2005년이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또 좌파 정권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탈북자들이 정말 자유사회에서 돌아갔느냐 아니면 해유와 그 다음에 유인 돌아가라 이런 거에 의해서 비롯된 건가? 이거는 반드시 북한에서 이때 여기에 뭐 다시 돌아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증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증빙을 오늘 좀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2005년에 바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 함흥에서 온 저희 그 고향 사람들 지금 최근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이때 돌아간 어부들이 말이죠. 그때 그 며칠 있었습니다. 한 2주인가 3주가 넘게 여기서 조사받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갔는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안 내려가도 또 내려가도 되는 그런 풍랑을 만났다고 하고 풍랑이 그때 좀 뭔가 정확한 증거가 없었던가 봐요. 그게 하나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그 어떻게 막 동경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문제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구에 내려왔으면 좀 불타는 적개심 이런 걸 가지고 뭐 쏘아보고 그 다음에 별치 않다는 뜻이 아주 이게 아주 목에다 좀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주 반갑게 뭐 그리 바짝 웃는 얼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누군가 여기서 남쪽에 아마 어부들이 손을 져서 환영해 주었나 봐요. 그랬더니 막 무표정한 얼굴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우리 살려줘 고맙다고 막 손을 들어서 이렇게 그 답례를 보냈는데 이 사진이 문제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에 가서 그 혁명가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동정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들 속에는 일부가 아마 난 잔류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 선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장 이 사람이죠. 선장 이하 이 모든 사람들이 즉시 아오지 탄강으로 추방됐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너무나도 이게
참 참담한 이야기를 저 전에 들었는데요. 이 사건은 함흥에서 그렇게 많이 퍼졌답니다. 야, 이번에 6명인가 7명이 저게 남쪽에 또 밀려 내려갔는데 거기 내려가니까 뭐 대단하더라, 남한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사람들이 속에서 부풀려지고 말이 많이 돌면서 쥐도 새도 없이 이 사람들 다 붙들어서 다 아우지 다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결국 도라는 같지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뭐 조사받고 본인들이 뭐 자유의지로 올라갔든 아니면 그렇게 정말 대한민국으로 기순하려고 버치다 못 버치고 그냥 정말 강제 북송됐던, 강제 그렇게 북송되면 그건 아주 죽는 것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것이고, 자유의사라 하더라도 네가 왜 거기 내갔으며 어떻게 했으며 누굴 만났으며 무슨 치조를 받았으며 너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으며 거기에 대해서 네 속에서 어떤 생각과 동경을 했으며, 이걸 정말 몇 달 동안 정말 아기 때 먹던 전물까지 다 토해내야 된다고 북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추방 내지는 뭐 아주 문초를 받고 이렇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이들 중에서 이 친척인 것 같아요. 지금 전대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자기들이 먼 친척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 2005년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조사했던 그때 당시에 합심 그런 조사관들 혹시 제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부에 의해서 강요된, 또 상급에 의해서 강요된 이 사람들이 귀순하겠다는 것을 묵살시키고 무조건 북한으로 또 밀어서 북송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정의하고 옳지 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양심선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선언을. 이 사람들 중에 가까운 친척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조사관이 그랬대요. 전 않겠습니다. 전 정말 대한민국에 우정 오려고 해도 올 수 없었지만은 이렇게 기회가 돼서 어찌어찌 정말 살아서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 영예까지 왔는데 나는 꼭 여기서 살아가지고 정말 자유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사관이 회유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당신이 여기서 아무리 귀순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당신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냥 있으라고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관계 정상화가 되고 있는, 얼마나 우리가 남북 간이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게라면 막아주겠지만은 당신들이 남고 싶은 그런 의지가 분명히 높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만은 우리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서 우리 그 공식적으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종용했다고 합니다. 가시라고, 가는 게 좋다고, 당신들 남는 가족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다 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그 절의 고도의 상황에서 합심 조사 기간 어떻습니까? 거기요 정말 남산 뭐 지하실이 뭐 어둠컴컴하고 그렇게 공포와 뭐 그런 게 뭐 서려 있다라고 하지만은 조사실은 어디건 똑같습니다. 뭐 여기에 뭐 고문장이 없다 해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여유있는 게 아니라 이 홀로 독방에 숱한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서 이 질문 저 질문 하면서 사람 완전히 정신을 아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뭐 야지하게 말하는 사람, 코순 치는 사람, 또 격리하는 사람 역할이 다르겠으니까 사람은 정신을 없게 해놓았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 잘 생각해봐라. 당신한테는 애월할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당신이 남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정말 다치면 터질 것 같은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공략하니까 처음에 정말 그 희망 부풀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결국은 뭡니까? 그리고 또
이게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 단독적으로 조사하고 또 그리고 저 일행 전체에 있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원래 이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이 지금 이제 혼자 조사받다가 여러 명이 그 일행이 다 있는 데서 최종적으로 물어보겠다. 너 떨어지겠느냐? 넌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들었으니까요. 나중에 북송된 다음에 아무개는 떨어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치범 수용소죠.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다 간다는데. 그리고 뭡니까? 야, 다른 사람은 다 가겠다 하는데 왜 너만 남겠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가서 너한테 다 죄를 뒤집었으면 너희 가족한테 그게 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거 하나 못할 것 같습니까? 이 조사기관의 조사관들이 그렇게 숙맥들이 아니거든요. 왜 상관이 지주고 청와대에서 지시주고, 예? 국방부에서 지시주고 국정원 그 지휘비서 주소 주면, 지시를 주면 그걸 하나 전향시키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요, 떨고 놓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 흉악무도한 정말 비인도적이며 옳지 못하고 부정의한 이런 정부의 판단과 정책에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목숨을 바치고 칠성판을 등에 지고 검푸는 바다를 넘어서 드디어 죽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의 어부들이 정말로 안타깝지만 참담합니다만은 북한으로 다 끌려갔다. 네, 북송됐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실태는 매우 중요하며 지금 이 시각도 중요하며 또 내일도 중요합니다. 내일 또 배들이 표류돼 올 것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이 숫자를 제 하나 상기시키겠는데요. 좀 희한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 동해는 일본이 있고요. 또 대한민국이 서로 인접해 있죠. 그런데 작년 2018년에 일본으로 표류돼서 떠내려간 북한의 이런 난파선은요, 사람 생존자 포함해서 사람은 수십 명, 49명인가 되고요. 배는 278척이라고 합니다. 278척이요. 그리고 전년 2017년, 2년 전에는 거의 200도 10몇 척이 됐다고 합니다. 또 그 전에는 또 역시 거의 비슷한 숫자이고요. 일본에는 엄청난 북한의 난파선들이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온 배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년에 수십 척이 되는데 그 배들 속에는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떨어져 살고 싶은 그런 북한 주민이 없었을까요? 솔직히. 이거는 뭐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북한에 어선이 왔다는 자체 그 정보 자체가 지금 다 뭔가 은폐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러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 북송시키는 거 아니냐? 정말 불쌍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억울하고 그게 돌아간 사람들이 서로의 고자질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정말 문재인 정부는 모른단 말입니까? 북한이 어떻게 이 기순우사를 밝히다가 끝내 북송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사람이 먼저라고 말로만 짤짤거리는 이 정권 문재인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멘트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 정권이 북한 어부들을 묻지 마 이렇게 북송하는 이 이유는 정말 종북 좌파 정권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장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몰상식한 이런 인정머리도 없는 이런 작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북한 김정은한테 그냥 허리 뭐 아래 없이 구부리고 굽슬거리고 굴종하는 이런 정권이 아니라면, 당당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동족들을 이렇게 김정은의 그 범위 아가리에 그의 고사총 앞에 떠밀어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관심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좌파 정권은 그 출범 어떤 정권도 항상 우리 역대적으로 탈북자들 다 껄끄러워했고, 심지어 임수경 뭐라고 했습니까? 탈북자들은 변절자, 일탈자라고 저희들을 폄하했고요. 지난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저희 탈북자들을 정말 별의별 치사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저희들을 이제 정말 원수 취급하듯이, 왼수 취급하듯이 그게 저희들을 대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이제 5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월 이달 중으로. 그러니까 이번 좀 이틀 전에 삼척까지 내려온 바로 그 북한 배를 며칠 만에 돌려주는지 저희들이 정말 눈을 씻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지만 우리 언론들이 아마 시시각각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외통위에서 이 합동신문소에 제발 자료를 좀 요구하시오. 조사 자료 다 녹음, 녹화, 이 증빙 자료를 다 자료를 좀 요청해서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으며 하나도 커트되지 않게, 이 잘려지지 않게 전문가들을 저게 좀 함께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좀 분명히 여기에는 썩은 악취가 풍기고 비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정말 동포의 정,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의식조차, 냄새조차 없는 이런 작당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해유하고 남지 못하게 떠 밀어보내고 그런 온갖 파렴치한 그런 행위들이 꼭 있을 것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것을 우리 여당에서 애통위, 정보위 좀 가동시켜가지고 그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윤상현 의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애통위에 정보위에 있는 또 여당 간사님들도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소상하게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서 북한의 실정을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그 떠내려왔네. 그래서 남한에 의해서 고맙게 구조됐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평범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사는 그 2,500만 가운데서 충성계층 다 포함입니다만은 뭐 충성계층 밥 주고 뭐 그냥 만세 부르면 산다니까 나머지 2천만 여기 배 타고 나오는 이 정말 어부들 대한민국의 발을 디디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로또로 생각하고 그 우연중에 잡은 로또를 왜 그냥 놓치겠습니까? 혹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두려운 것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새까만 곳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조사관들이 그럼하게 아주 눈을 부라지면서 아주 표독스럽게 그리고 뭐 귀찮다는 뜻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의해서 결심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의 고도의 탈북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겠단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건 반인륜적 범죄이고요. 이건 정말 국제형사 재판소에 이거는 저희가 뭔가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떠민 그런 조직적이며 그리고 이건 국가적인 범죄로 밖에 저희는 이거 달리 평가할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이야기는 이까지고요.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열변 통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인사를 못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글을 올려주셨네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살짝 제가 좀 오신 분들을 좀 몇몇들 볼게요. 처음 일본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성룡 선생님이시네요.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영욱 선생님께서도 들어오셨고요. 여기에 혹시 질문들이 있는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질문들이 있는지요. 그 변성철 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변성철인가 뭔가 하는 그 양반은 정말로 임무를 듣고 온 임무를 받고 온 그런 작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남자도 그랬네요. 저희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와서 맞짱 토론 트죠. 지들도 뭐 어떤 팩트가 있으면 이해가고요. 저희들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음모를 가지고 왔던 아니면 몰라 들어왔던 저희들하고 뭐 맞짱을 뜨자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대상해 주겠습니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혹시 여기에 질문이 있는가 좀 보고 있는데요. 보면 다 공감의 그런 댓글들이네요. 저는 아마 이걸 청와대 청문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국민청원. 근데 요즘 워낙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게 지들이 그 정권이 아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무수한 오류들에 대해서 그걸 물타기 하는 이런 정치적 그 쇼, 낸 정치적 그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만드는 장으로 지금 변질돼 갔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별로 저는 그 실효성을 좀 믿기 어렵습니다. 네. 글들 쭉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질문은 특별히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올려주신 사람 경제 좋아하는 그런 분들,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탈북자들이 탈북할 의사가 없으면 돌려보내는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탈북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권에 의해서만 발표되는 건 자료다이고, 북한에 돌아갔던 그 어부들이 연년을 통해서 알려온 바에 의하면 자기들은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송을 하는 거죠. 그냥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죠. 그들은 고향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좌파 정권이 보낸 배만 수백 척이라고 이렇게 알려왔네요. 과연 그러냐요? 일본에는 정말 수백 척이 됩니다. 287척인가 89척이 됐으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그게 많이 떠내려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아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일본 앞바다 쪽에 이 대화태 어장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물고기 잡다가 건너갈 수 있고 물고기 잡는 척 하다가 또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남한으로 또
온 사람들이 귀순 의사를 가지고 왔던 아니면 사고가 나서 난파돼 왔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유의사에 따라서 북한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저희들도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 가져야 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좀 경종을 좀 울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의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참 많은 분들이 8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스탠바이 해주시는 모습에 너무나도 이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가급적으로 시청자님들하고 이렇게 약속한 그 시간에는 반드시 정말 카운트다운을 시키는 그런 좀 저희 나름대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좀 밤도 기뻤습니다. 자정이 곧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이고 이거 선생님 또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모시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총알 50발을 주셨습니다. 제가 총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그 역할과 저희들이 또 사기를 두어주는 매우 정말 생명 같은 거니까 너무 감사하게 받겠고요.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성원에 힘이 없어서 정말 북한을 있는 사실대로 즉시 리얼하게 알려드리는 이런 파수꾼이 되고 눈이 되고 레이더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큰 총알을 50발씩이나 주신 문재인이 지금 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문재양 아웃 그렇네요. 문재양 아웃님, 적어도 똑같은 심정이들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편한 밤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끝니?